편집하기 귀찮아서 프리스타일로 원테이크로 갑니다. 합격은 아니지만은 국어 95점 받은 놈의 실전에서 국어를 어떻게 풀었는지 갑니다. 아, 이거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네. 갑니다. 말하기 방식. 아, 이거 팔이 너무 아프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난감하네. 이래야 되나? 이러면 되겠네. 오케이. 요래 하면 되겠네. 아이씨. 놀리니까?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되는 거야? 요래.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뭐 할라 했더라? 아, 맞다. 이거 푸는 겁니다. 실전에서. 참고로 저는 국어를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다 풀고 네 번째에 풉니다. 자, 말하기 방식. 어이씨, 털 꺾여. 뭐야 이거? 빡치네. 발톱 씹나? 아이씨. 뭐 되는 게 없나? 잠시만요. 이러면은 뭐씨 뭐 50대 아이씨 같노? 이게 아니고 뭐 털이 뭐 문제입니까? 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감했냐? 저도 그렇게 공감하네. 정중한 표현 직접.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다. 정중하긴한데 질문이긴 한가? 좀 모르겠고. 근데 정절한 거 찾네. 공감했다 이거. 오케이. 쫄리면 다른 것도 안 봅니다. 이 배열이 국어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읽어봅니다.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지를 봅니다. 나 아니면 다죠. 나 봅니다. A 교수는 다짜고짜 A 교수는 좀 이상하다. 다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돼. 갑자기 전두엽? 이게 더 이상합니다. 일단 나라고 치고 가보는 거죠.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 읽지 않을 때 뇌의 변화를 연구해서 똑똑 유명해졌다. 구독자를 빨았다. 그에 따름이 나야겠죠. A 교수 그에 따르면 읽어봅니다. 맞다 치고 넘어가면 읽어봅니다. 뇌 전두엽은 상상력을 뇌 전두엽에 대한 소개가 나왔고 다가 전두엽 훈련돼 이 전두엽을 아는 거라 치고 이거 부연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3번. 이제 문법은 딱 이 정도 수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아닌 것은 하고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냐? 지연이가 깨웠죠. 맞네. 주와 목적을 요구하냐? 만들었다. 맞네. 누가 만들었다 하면은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니까 안 되고
무엇을 만들었다 하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안 되고 2번 맞고 부사냐 얼음 하면 보호를 떠올려야 됩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 보호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를 안 들었는데 무엇이냐 써니 한 건 마무리. 제가 또 책은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공부를 안 했는데 보호가 어디 있더라. 보호는 되다 아니다는 보호입니다. 이 정도 문법에 대비하시려면은 제가 봤을 때 강의는 투머치하고 선제 한 권 마무리 있죠. 이걸 사서 한번 혼자 읽어보세요. 한 권 마무리. 아니면 프리패스 있으시면 선제 기본 강의는 너무 투머치한 것 같고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몇십 강 있겠죠 아무튼. 근데 한 권 마무리를 간단히 독학을 하시거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이 정도 수준에서 문법은 따로 뭐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도 강의 한번 듣고 복습하는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독립어냐? 어머나 이거 어머나 없어도 되죠. 현지가 어째 저리 컸노? 독립어. 6번 유사한 표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상식선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공부가 필요 없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봅니다. 서구의 문화를 맹종한 무분별하게 따르는 놈들이 많다. 벗어나? 안일한 생활에서 벗어나. 회사의 생산성 제고하기, 높이는 거, 끌어올리기 맞고 면모니를 부유하는 헤엄친. 이 부유랑 헤엄치는 이제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건데 부유는 그냥 떠다니는 거고 헤엄치는 지가 적극적으로 팔다리 휘젓는 거고. 근데 연잎은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건 나가리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물고기도 팔다리가 없긴 한데 아무튼 연잎이랑은 좀 다른 뭐 말인지 아시죠? 다 체크를 했잖아요 실전에서. 고전은 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따로 고전 문제를 풀거나 뭐 공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센스껏 푸셔야 돼요. 일단 가 나니까 가 먼저 짜다라 봅니다. 가 청산은 녹수 대조했냐? 청산은 어쩌고 녹수는 어쩌고 대조를 일단 대조 느낌인데 청산 지 뜻이래요. 녹수는 님의 정의래요. 이 고전 문학에서 꿀팁을 주자면 뭐 거의 다 뭐 임금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안분진족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님의 정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뭐 그리워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처한 사항을 제시했냐? 청산은 내 뜻이고 녹수는 네 뜻이네. 처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신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일단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닌 놈은 좀 심각하게 안 할 거니까요. 나는 일단 좀 이따 보고 가나 모두 대꾸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 봅시다. 대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면 대꾸를 활용 안 해야겠죠. 일단 봅시다. 청사는 내 뜻이고 녹수는 이거 뭐 A는 뭐고 B는 뭐고 이게 대꾸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가 맞는 것 같으니까 가에만 동그라미. 다시 또 가. 서리적 표현을 썼냐. 서리가 뭡니까? 안 궁금한데 물음표 쓰는 거잖아요. 뭐 가는가 아니는가 가나 둘 다 썼네. 나도 대꾸를 썼나 봅시다. 청사는 뭐 어째 갖고 망고 유수는 어째 갖고 맞네. 맞고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봅시다. 시각이랑 청각적 시선을 활용해서 주제를 강조했다. 이게 답이 이게 적절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개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뭐 이런 거거나 주제를 강조 안 하면은 틀린 건데 강조 안 하는 건 좀 뭔가 이상하죠. 문제를 내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썼고 하나는 안 썼겠네. 봅시다. 청사는 푸르다. 푸른 게 뭐죠? 시각적이죠. 청각적으로 썼냐 봅니다. 뭐 색깔 청각을 안 썼네. 2번. 다음 글 중심으로
독해를 이게 제가 뭐 독해 강의는 아니고 제가 그냥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는 거니까.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쉬우면 선지를 먼저 봅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그래도 선지를 먼저 보는데 그 결이 다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용이 쉬워 보여요. 그거 어떻게 아냐? 뭐 교환가치 거래 좀 사회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지를 읽어봅니다.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큰 상품. 교환가치 상품을 구매할 때 두루. 이건 교환가치. 이건 두루. 3번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4번 자신의 필요. 이거 3번은 4번이랑 반대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둘 중에 하나인 느낌입니다. 일단은 느낌. 근데 쓱 보니까 이 내용이 좀 그냥 사회적인 내용 같아서 마지막에 결론부터 봅니다.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괜히 다른 놈들 말에 팔랑거려 갖고 나한테 쓸모없는 거 사면 안 된다. 이거네. 4번. 실전에서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도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일일이 다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봅니다. 사학을 검토해갖고 어떤 부분은 수용했는데 가면 어떤 부분은 수용 안 했겠죠. 근데 지향은 추구인데 지향했다네. 이게 답이네. 어떤 부분 수용했고 어떤 부분 지향했다 하고 다른 거 풀고 시간이 흘러가고 할 게 없으면 봅니다. 빈칸은 근데 다 봐야 됩니다. 능숙한 놈하고 미숙한 놈은 계획의 차이가 있는데 잘하는 놈은 시간 오래 쓰고 못하는 놈은 시간 안 쓴대. 글쓰기가 목적, 주제, 예상 독자 포함한데요. 이 중에 으뜸이 예상 독자 분석인데 왜 중요하냐를 보면은 일단 선지를 넘어간다. 이때 첫 단계라서 보자. 단계에 대한 내용이 있나? 없다. 나가리.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이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포함 떡값 아니죠. 좀 쉽게 설명을 해야 잘하는 건데. 오케이. 한번 메시지를 듣는 놈한테 잘 전달하려고. 이게 딱 봐도 정답인 느낌. 독자의 배경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딱 봐도 답인 느낌인데 글의 목적과 이게 고려를 해야 결정된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둘 다 충족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1회 독을 했을 때 4번을 했는데 뭐냐? 이까지만 봤어요.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한다가 이게 맞는 느낌이거든요. 이 두 개가 맞는 것 같은데 4번을 먼저 봤거든요. 자,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글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까지만 보고 이게 독자가 얼마나 뭔가 선호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4번을 했다가 3번을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3번을 확인해 봅니다. 자, 다시 읽어보는 거죠. 독자의 수준을 봐야 된다.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네. 고려해서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잘 전달하려고.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3번으로 고쳐가지고 광명 찾았습니다. 그럼 뭐 떨어졌는데. 자, 이 뭐라나 현대시라고 하나요? 현대시는 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일단 선지를 봅니다. 대상을 호명하면 안타깝다. 자, 봅니다. 호명을 했는지 잘 있어라 하면서 이제 안타까운지 봅니다. 짧았다. 오늘 짧은 건 좀 안타깝고 또 돌았다. 좀 슬프죠. 이제 내게 아니. 그러네. 빈집을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이야. 빈집력 있고. 자, 봅시다. 더듬거리며 문을 잠갔네. 벌써 슬프죠.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다. 그런 것 같네요. 이 너무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거니까 이게 완전 마탱이 간 선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영탄이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인가? 이별에 따른 정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타깝죠. 공허하죠. 이별이죠. 4번을 보면
회복이래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4번입니다. 오케이. 10번 적절한 것은,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어서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문법이잖아요. 아니 문학이잖아요. 문학은 그냥 시간 좀 써서 뭘 해야 되노, 그냥 재밌게 읽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대화를 분석. 오케이. 이것도 이제 1번 같은 문제죠. 봅니다. 은지가, 선지 먼저 봅니다. 은지가 첫 발에서 화제를 제시, 뭐 그랬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은지가 요즘에 설탕세 논란인데 설탕세 내라.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야. 화제를 제시했죠. 은용이가 반대를 하고 있냐. 설탕세 내면 당 소비한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니? 팩트를 달라. 근데 이거는 반대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함정의 국룰입니다. 내가 지지하고 싶어서 근거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비판하려고 근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기 이 의도를 말 안 했죠?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 찝찝하니까 넘어갑니다. 은지는 두 번째 말할 때 근거를 제시했냐?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근거 제시죠. 뭐 감수한다고 나와 있대. 믿어. 맞네. 재윤이가 부정하고 있는 주장이, 이때 중요한 건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 건지 주장이 근거를 부정하고 있는 건지 잘 봐야 되는데, 나도 안다. 근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 타당하지 않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대. 근데 이 보자. 은지 주장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유의미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네. 당이랑 질병. 근데 여기가 당, 질병은 없고 소비는 위에 있나 봅니다. 자,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질병이 예방된다. 이거 때문이니까 근거겠죠. 근데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네. 맞네. 네가 어떤 근거를 댔는데 그거 내가 봤을 때 아니다. 그게 맞고. 2번이 맞습니다. 12번 한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돼요. 1번 진짜 한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건지, 2번 한자를 가정한 어휘인지 봅니다. 그걸 알려면 일단 하나 풀어보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최고 수익을 창출하고 전성기를 국가 맞는데,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어휘 느낌이 나니까 나머지도 봅니다. 그는 그 집을 뭐 할라 했는데 사는 놈이었다. 팔라고 했는데 매수는 사는 거고 매도겠죠. 이거 어휘구나. 혹시 모르니까 넘어갑니다. 3번도 해봅니다. 그들 사이에서 알력이 심해서, 뭐 알력 다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한 앞으로 많은 편달, 지도 편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수 매도가 모르고, 매수 매도를 모르고 뭐 알력 다툼, 지도 편달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강사 체계 뭐 이런 그럼 뭐 강의 하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뭐 하나 저도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13번 하고 설명드릴게요. 밑줄친 단어의 쓰임으로 아닌 것은, 이게 붙이는인지 뭐 이런 거네. 큰일 났구나. 이거는 실전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본 적이 있으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아는 게 있나 봅니다. 써봤는데 걷잡아서, 이게 뭐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건 저는 어떻게 맞췄냐. 제가 어떤 어플을 공부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거 맞아요. 이 뭔 차이인가 봤더만은, 걷잡아도 한 10,000명은 된다는 뜻이라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실전에서 이게 나오네요. 걷잡아서가 아니고 걷잡아서 1,000명. 뭐 대충 봐갖고는 이 걷티읕 나고 봅니다.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이러면 나가리인데. 일단 마저 해볼게요. 이거 너무 길어하고 사람들 보겠나 이거. 아무튼 이 어플에 대한 정보는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14번
한자입니다. 한자는 그냥 틀리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아는 걸 수도 있잖아요. 봅니다. 장관은 제가 우연히 알았습니다. 이 장 가면은 1번 아니면 3번이네. 보상은 결제 이거 기출인데 이것만 알았어도 내가 맞추는 건데 그랬으면 내가 100점인데 근데 일단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한자는 1번 아니면 3번에서 그냥 찍고 넘어갑니다. 3번을 했는데 답은 1번이었네요. 그 다음 추론. 갑자기 하기 싫네? 일단 해볼까요? 추론은 15번부터 20번은 점점 비문학이 좀 어려워지는 추세라서 비문학에 대한 대비를 안 해보신 분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문학은 저는 이제 예전에 구급 말고 다른 거 준비할 때 매산비를 많이 풀어봤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뭐 비문학도 그렇게 따로 안 합니다. 한번 끌어올리면 돼요. 뭐라 해야 되지? 뭐 하루에 3지문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8시간 동안 비문학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면 어떤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처럼 야매로 풀 수도 있는 거고. 해볼게요. 일단 어려워 보이거든요. 대충 선지를 어려워 보일 때는 다 볼 필요는 없고 하나만 일단 봅니다. 이걸 먼저 보고 자 우리는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놈일 수밖에 없다. 자 봅시다. 우리는 독립된 상태에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독립된 상태로 뭔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고립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봅시다. 더 봅시다.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복수로 살아가는 상태로 밖에 맞네. 단수로 못 사네. 그리고 참고로 대충 이런 순서대로 근거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봅니다.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동등하다. 다원을 지닌 존재라서 포용 아직 안 나왔네. 근데 우리는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기도 하다. 모든 놈은 개인으로서 고유하다. 사회 속에서 보편적이나 특수한 보편, 특수 이걸 둘 다 갖고 사네. 그게 우리가 다원 이 보편 특수를 다 갖고 있어서 다원적이다. 다원을 지닌 존재로서 포용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자 볼까요?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우리 다원 사회에서 획일화가 되면 안 된대. 맞네. 다원적을 지닌 존재고 포용을 공존해야 되네. 획일화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맞네. 거의 다 왔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유일무이를 보존하라고 하면은 보편적 복수 침해하냐? 뭐 둘 다 가지라며. 아닌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아닌지는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4번을 소거하는 게 낫습니다. 개인의 특수와 단수성을 제거하라고 하면은 다원성을 파괴한대요. 일단 읽어봅시다. 공동체 정할 목적으로 유일무이성을 제거해보면은 다원성을 파괴하는 게다. 4번이네. 맞고. 그럼 3번 안 나왔으니까 X. 아닌 것은 이거는 문학이죠. 문학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학이다. 내용이 좀 쉬울 거다. 그럼 선지를 쫙 봅니다. 동일한 글자를 반복, 리듬감, 숫자를 사용, 대화로 내적 갈등을 해결, 유교적 가치 한번 봅시다. 그것은 뭐 때리고 나니까 이거 뭐 내리고 일자로 일편단심, 일정지심, 일부정, 일신난 랩합니까? 이 리듬감이네. 5. 숫자를 활용했나? 근데 아까 일자래요. 이게 한글이 있고 뒤에 한자가 있으면 이 한자가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참고하세요. 가로 1자 습관이가 2자 3자 맞네. 처한 상황이냐? 울었다네요. 지가 처한 상황인갑다. 내적 갈등을 해결했냐? 이거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냐? 이 두 개를 같이 가면 되겠네요. 뭐 치라 때리라 이 노령을 못 잊겠다. 차라리 죽이 뿌라. 뭐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뭔가. 삼색년분? 뭐야? 삼강 오륜 뭐 이런 유교적 스타일. 4번도 맞고. 해결했냐 봅시다. 뭐 서럽대요. 해결 안 됐네. 3번.
자, 이 고급 소설의 유통 방식 딱 보니까 사회 문제는 아니니까 좀 어려운 비문학, 아니 생소한 내용의 비문학이다. 그럼 선지를 봅니다. 전기수, 차람, 문헌에는 유통, 조선 후기, 큰일 났죠. 내용이 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하나씩 봅니다. 전기수가 나올 때까지 읽는 겁니다. 아 근데 유통이 나왔네. 유통을 먼저 봅니다. 문헌에 의한 유통, 구현에 의한 문헌에 의한 유통은 나눌 수 있대요. 구현은, 문헌은 이문단이니까 3번은 이문단 가서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있는데 구현자는 전기수로 불렀대요. 잠깐만, 전기수 나왔다.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소설을 구현했다. 이게 오답이 되려면 글을 아는 놈한테 소설을 구현해야겠죠. 그럼 글을 아냐 모르냐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 있네.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읽을 수도 있는데 귀찮은 놈한테 구현이 있고, 구현은 전기수로 부릅니다. 아니 전기수가 글을 모르는 놈한테도 구현을 했네요. 1번 차람이 나올 때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차람이 여기서 안 나오네. 바로 문헌이 나오니까 문헌을 봅니다. 문헌에 의한 유통은 구현보다 제약이 적었다네요. 아이 뭐야 이거 나눌 수 있다네. 차람이 다시 나오네. 이번 봅시다. 실전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전환을 잘해야 됩니다. 차람은 읽어볼게요. 알고 지낸 놈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빈다. 이게 오답이 되려면, 근데 이거는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세 가지 조건이 붙었죠. 세 개 중에는 한 번쯤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알고 지낸 놈한테, 만약에 본문에서 생판 모르는 놈한테 했으면 틀리는 거고, 대가를 지불하고 혹은 공짜로 면 틀리는 거고, 책을 빌린다, 책을 산다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봅니다. 사람은 갖고 있는 놈한테 빌려서 알고 지낸 놈들끼리 알고 지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냐 볼까요? 근데 구매는 돈을 지불했대. 아 이게 구매를 쓱갔네. 2번이 X입니다. 근데 후달리면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면 되는데 이거 보면 다 나옵니다. 아 핵심은 최대한 맞는 선지를 빨리 판단해서 다른 선지 안 보고 넘어가는 거. 근데 국어는 95점 아니면 100점 싸움이니까 후달리면은 다른 선지도 봐서 답을 확실히 하는 거. 아, 이 국어가 이렇게 길면 영어는 1시간 나오겠는데 이거. 잠이나 잘 걸 그랬네 이거. 자, 삼국사기. 이거는 어려우면서도 한국사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선지를 봅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 신라 정통론이잖아요. 아니고 배경 지식으로도 풀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확신의 X는 하지 말고 일단 아닌 것 같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삼국사기 반신은 뭔지 모르니까 반신 나오면 불자. 빌릴 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놈은 수록되지 않았다. 이런 건 답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게,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놈은 수록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이걸 체크합니다. 일단 X일 가능성이 높고,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한다? 바로 보면 되죠. 평균 28, 열전 10권 나가리. 답이 2번 같은데 하면서 보는 겁니다. 반신의 경우 열전의 끝부분에 있다. 반면교사를 하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보면은 반신 중에는 기존 평가 뭐냐, 뭐 잘한 놈 평가 이런 건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사례가 있대요. 2번. 달리면 더 읽어보고. 오케이. 자, 19번. 의무교육. 뭐 딱 보니까 IQ 뭐 이런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는 좀 쉽다고 보고 이거 봅니다. 대충. 최초의 IQ 검사는 우수한 놈을 고르기 위해서 시행됐다. 이게 X가 되려면은 최초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게 아니고 멍청한 놈을 뽑는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근데 또 비문학은 이런 게 주로 답인 게 뭐냐면 우리의 기본 상식을 뒤엎는 이런 것들이 좀 답이 잘 됩니다. 보통 IQ는 똑똑한 놈 가르는 거잖아요. 근데 반전인 거죠. 최초의 IQ 검사는 사실 똑똑한 놈을 뽑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멍청한 놈을 뽑으려고 했던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뭐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이런 센스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잔머리 굴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봅시다. 최초의 IQ 검사는 우수한 놈을 고르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이거 멍청한 놈을 뽑다가 멍청한 놈 뽑으려고 IQ 뽑은 거 아니야? 이거 보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맞네. 지적장애 부진화를 가려내고자 했네. 그래가지고 최초의 IQ 검사 이루어졌네 하고 1번 하고 넘어갑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읽었죠. 이렇게 풀어서 씩 웃으면서 너희들은 읽어라 나는 넘어간다 하는 거죠. 20번은 보통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어려우니까 선지를 좀 꼼꼼히 봅니다. 처음에 보는 거죠. 한글을 어쩌고라서 그런데 한자는 어쩌고라서 이게 한글이랑 한자랑 영혼의 맞다이를 뜨는 선지 문제입니다. 봅니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1번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패스. 잠시 큰일났다 이거 혹시 한자 문제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큰일났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한자 큰일났다 이거. 4번 의사만으로 병을 고치는 놈인지 의로운지 이게 의사인지 의사인지 뭐 이런 문제구나. 저는 지금까지만 해도 이 한자를 알아야 푸는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1번을 봅니다.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이게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답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 주어를 이렇게 냅니다. 이게 A고 B라 치면은 A의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갑자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특징을 나열해놓고 B에는 이 특징에 대한 설명도 없으면서 냅다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친구가 있는데 내가 키가 190이다 했어요. 그래놓고 선지에서 내가 친구보다 크다. 근데 모르는 거죠. 190이면 클 가능성 높은데 친구가 2m일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각인 걸 보고 답인 걸 보고 답인 것 같다 생각하고 읽는 거죠. 한글은 어쩌고인데 한자는 저쩌고다.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 한자 잘났다는 얘기가 하는 것 같네. 봅시다. 한글에는 동음이요. 아까 동음이요 있었죠. 근데 빡치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하지만 한자는 동음이요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한글로 사고라 치면 이건지 모른대요. 아까 4번 얘기인데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친 놈인지 없다. 오케이, 이거 맞고. 한자로 전자는 이거, 후자는 이거. 한자는 이게 파악이 되는갑다. 이거 블라이트 아직 못 보네. 자, 근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 않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된대요. 옳다구나, 나왔구나. 문장 성분. 한문은 문장 성분이 복잡하냐 이런 얘기인데, 혼란을 야기하니까 뭔가 복잡할 것 같긴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봅니다. 한국어의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가 1도 없습니다. 1번. 근데 후달리면 나머지도 판단해보면 되죠. 근데 해보면 이건 쉽게 오가 됩니다. 1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에서 한 15분 컷 정도 한 것 같고, 시험지 보시면은 초록 색깔이 있고 파란 색깔이 있습니다. 이 뭐냐, 초록 색깔로 먼저 1회독을 하고 다른 문제를 받아가 넘어왔을 때 파란 색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러면 장점이 뭐냐면 두 번째 볼 때는 파란 색깔 위주로, 파란 색깔이 내 최근의 판단력이다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서 볼펜 똑딱거리면 안 됩니다. 자, 전 3색을 쓰는데 3색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3색을 이렇게 하면 시끄럽긴 한데 이렇게 해서 조용히 이렇게 하면 아주 스무스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정도는 실전에서 잘 안 들립니다. 아무튼 3색 쓰시는 분들 똑딱거리지 마시고,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게 34번이면 이거 아무도 안 보겠는데 이거 뭐 배속으로 보든지 하십시오.
해보고 괜찮으면 나머지 과목도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